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의 신진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정종헌이라고 하고요. 어, 제가 보통 하고 있는 연구는 이런 뭐 뉴럴 네트워크의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강인성, 로버스트니스를 다양한 형태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그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어드버서리 example이라든지 뭐 혹은 뭐 학습 때 사용되지 않은 어떤 콜옵션에 대한 로버스트니스, 혹은 뭐 처음 보는 example,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텍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웍을 주로 해왔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웍은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로버스트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고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트리플 AI 2023에 소개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제목 보시면 이제 Confidence Level Training of Smoothed Classifiers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사용된 Smoothed Classifiers라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를 어떤 랜덤화의 스무딩이라는 어떤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의 어드버서리 example에 대한 방어 기법 에 대한 연구이고요. 이제 그런 랜덤화의 스무딩 기반의 클래시파이어를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더 클레버한 트레이닝을 하면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강인성이 더 향상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결국은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어드버서리 example인데요. 이제 어드버서리 example이라는 거는 많이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뉴럴 네트워크에 뭐 현재 있는 어떤 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레벨의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존재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어떤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뉴럴 네트워크가 뭐 어떤 주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컨피던트하게 맞는 프레딕션을 하고 있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어떤 특정한 그 인풋에 연관된 어떤 특정한 어떤 노이즈를 좀 어떤 사람이 마음 먹고 찾으면은 아주 작은 범위에서도 그런 노이즈를 찾을 수 있어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뉴럴 네트워크가 다른 프레딕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노이즈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드버서리 example입니다. 그래서 어드버서리 example은 이런 주어진 인풋이 있으면은 이 인풋 주변에 어떤 노이즈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이제 그거를 찾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스테이트 오브 뉴럴 네트워크도 사실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뉴럴 네트워크가 되게 복잡하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이 보기에는 당연히 어떤 이 캣이고 이제 이게 절대 곽화물리를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노이즈라는 어떤 특정한 노이즈에서는 이게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이 곽화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신기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그래서 뭐 이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뭐 다양한 뭐 이유들을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뭐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뭐 너무 리니어해서 그렇다든지, 뭐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얘가 뭐 노이즈가 에러가 있으면 항상 어드버서리 example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든지, 혹은 뭐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특정 로버스트하지 않은 피처를 배워서 그렇다니, 뭐 그런 다양한 하이포테시스들도 있었고, 이제 스틸 어떤 챌린징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어드버서리 example, 실제 어드버서리 example은 어떤 모델을 알고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해서 찾을 수 있다 정도지, 뭐 실제로는 뭐 사람들이 쓰는데 그렇게 막 뭐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의 유제지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형태의 노이즈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뭐 이해하는 게 이제 사람과 어떤 뉴럴 네트워크 사이 어떤 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노이즈에서부터 분석을 하는 것이 어떤 모델이 언제 실패하는지를 또 알 수 있게 되는 또 다양한 뭐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런 어드버서리 example을 로버스트하게 만듦으로써 또 다양한 뭐 예를 들면 뉴럴 네트워크가 더 다른 데이터셋에서 잘 동작한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는 것도 많이 밝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나와 있는 뭐 아주 큰 모델들, 예를 들면 뭐 챗GPT나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어떤
어드버서리 example들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떤 크래프팅을 하는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뉴런 네트워크의 능력이 점점 향상될수록 어떤 어드버서리 example 자체를 좀 방어하는 것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인 퀘스천 들고 가는 거는 결국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이런 어드버스 example에 로버스트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제일 챌린징한 부분은 그래서 결국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애가 맞도록 학습하는 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챌린징한 거는 이제 이 X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노이즈에 대해서도 이 얘들이 그 프레딕션이 컨시스턴트하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캣을 맞추는 뉴럴 네트워크 학습은 쉬운데 뉴럴 네트워크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다 캣이게끔 학습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연구되었던 어프로치는 이제 어드베서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되게 심플하게 그런 어드버스 example들 학습 도중에 계속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이런 어드버스 example들을 계속 넣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어드버스 example을 계속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넣어주는 학습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어드버서리 로버스트하게 만드는 알려진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나머지 뭐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있었지만 뭐 다양한 다른 공격 방법에 의해서 깨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방법은 이 어프로치는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남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임피리컬하게 살아남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치만 이제 이 어드버서리 트레이닝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크리티시즘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어드버서리 example을 학습 도중에 찾는 그 과정이 되게 옵티마이제이션 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학습도 되게 언스테이블해지고 또 뭐 실제 애큐러시도 기존 그냥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일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실제 어드버스 example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실제 어드버스 example을 만들 때 어떤 특정한 어떤 영역을 고려해서 그 영역 안에서 어드버스를 찾는 식으로 보통 어드버스 트레이닝을 만드는데 그렇게 학습 때 고려한 그 영역 바깥에 있는 어드버스 example에는 또 다시 취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 보는 어드버서리에 대해서는 또 제너럴라이즈 하게 만들기가 또 되게 오픈 프로블럼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학습이 이제 실질적으로 뭐 어떤 어태커가 어드버서리 example을 찾기 힘들게 만드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실제로 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이렇다는 개런티, 실제로 이게 컨시스턴트하다는 개런티를 실질적으로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임피리컬한 로버스트니스를 주긴 주는데 이 학습 자체가 어떤 얘가 실제로 X 주변에서 로버스트하다는 개런티를 주지 못한다는 뭐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티시즘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실제로 이거는 현재 이제 실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이 있을 때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얘를 로버스트하게 만드는 최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다이렉트하게 로버스트하게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피지블한 어프로치인가 하는 이제 뭐 그런 의문이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제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웍에서 포커스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랜덤화이즈 스무딩이라는 이제 다른 디펜스 기법인데요. 이제 이거는 어드버서리 트레이닝하고는 다르게 학습을 하면서 그런 어드버서리 이그젬플 같은 걸 생성하면서 학습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랜덤마이즈 스무딩은 조금 다른 디펜스 기법인 게 어떤 아이디어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주어진 클래시파이어가 있으면은 이 주어진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클래시파이어를 디파인 하는데요. 이 새로운 클래시파이어 어떻게 디파인 되냐면 주어진 베이스 클래시파이어 여기서 베이스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인풋을 그냥 넣지 말고 여기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여러 번 생성해서 넣어가지고
나오는 아웃풋들, 이 아웃풋들을 예를 들면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이 아웃풋들을 이제 모을 수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를 한 번 넣으면 어떨 땐 판다가 나오고 뭐 어떨 땐 뭐 원숭이가 나오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여러 번 해서 나오는 이 결과들을 싹 모아서 이제 얘들을 가지고 보팅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을 이제 이 전체 클래시파이어 아웃풋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걸 이제 저희는 이제 스무디드 클래시파이어라고 부를 건데요. 이제 스무디드 클래시파이어 아웃풋은 어떤 베이스 클래시파이어 아웃풋에 이제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에 대해서 이제 스무딩을 한 아웃풋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여기서 보인 것들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런 x가 있으면 x 주변에 이런 뭐 다양한 뭐 이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이 값이 나올 수도 있는 뭐 이런 볼이 있다고 하면 이 볼에 대해서 스무딩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스무디드 클래시파이어는 훨씬 어드버서럴 로버스트니스를 이제 보이기 쉬워진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어떤 뉴럴 네트워크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면은 어떤 스무디드 클래시파이어는 약간 훨씬 더 이렇게 플랫한 형태를 보이는 클래시파이어로 이제 바뀌면서 심지어는 이 클래시파이의 이제 어드버서럴 로버스트니스도 이제 값으로 딱 증명을 할 수 있다. 이 주어진 x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영역 안에선 로버스트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좋은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뉴럴 네트워크 클래시파이어든 뭐 다른 클래시파이어든 가지고 어떤 클래시파이어든 가지고 어드버서럴 로버스트니스를 보이기 더 좋은 클래시파이어로 어떻게 보면 변환을 한 거죠. 그래서 약간 수식이 있지만은 여기서 보여드리면 결국은 어떤 값으로 되냐를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주어진 x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 번 뭐 샘플링을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어서 아웃풋을 구하면은 뭐 예를 들면 파란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나오고 뭐 나머지 두 번 나오면은 뭐 여덟 번 중에 한 여섯 번 한 75%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이 주어진 x 주변에서 이 파란색에 대한 컨피던스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이런 P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뭐 펑션을 취해 가지고 이 주어진 그 스무디드 클래시파이어가 X 주변에서 이만큼 로버스트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핵심은 뭐냐면 이게 많이 맞출수록 이 주변에서 이 파란색이 이제 컨시스턴트 할수록 더 이 스무딩을 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더 이제 로버스트하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랜덤화이즈 스무딩을 이제 기반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훨씬 더 이제 어드버스 트레이닝보다 훨씬 더 릴렉스 돼 있으면서도 또 뭐 재밌는 프로블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드버스 트레이닝은 결국은 이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어떻게 학습해야 이 뉴럴 네트워크 자체의 로버스티니스를 향상시킬 수 있냐 이런 물음이 된다면은 이 랜덤화이즈 스무딩 관점에서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해야 이 얘를 스무딩 했을 때 로버스티스를 향상시킬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자체 로버스티스 향상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쉬울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기존의 어드버스 트레이닝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너무 피지블하지 않았다면 이런 랜덤화이즈 스무딩 베이스로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다시 생각하면서 조금 더 피지블하게 어드버스 로버스티스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제 저희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어드버스 트레이닝의 뭐 크리티시즘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랜덤화이즈 스무딩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쉬운 오브젝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에서의 디피컬티도 많이 없어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드버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영역 안에서 뭐 어떤 어드버서리얼한 어떤 여기 미니마이제이션 하면서도 안에서 또 X에 대한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하는 이런 과정 때문에 학습이 훨씬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데 랜덤화이즈 스무딩의 기본 학습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는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제 그냥 학습 때 넣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훨씬 이런 어드버서리 학습보다는 쉬울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크리티시즘으로 이제 이게 다른 어드버서리로 이제 제너라이즈 되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제 랜덤화이즈 스무딩 같은 경우는 그런 아까 보였듯이 어떤 특정한 어떤 영역, 어드버서리얼의 영역이라든지 학습 도중 그런 것들을 따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도 뭐 다른 뭐 형태 뭐로 어떤 형태의 이제 어택이 들어와도 그거에 대한 어떤 나름의 방어 그 어드버서리얼 로버스니스에 대한 서티피케이트를 줄 수 있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L2 볼에서 학습된 뭐 그런 거랑 상관없기 때문에 L2 볼에서 어택이 들어오든 뭐 L1에서 들어오든 뭐 각각 나름의 증명 가능한 로버스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드레스 트레이닝의 어떤 이런 개런티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랜덤하이즈 무닝은 프로버블한 개런티를 줄 수 있고요. 또 이제 샘플마다 또 다른 크기의 이제 로버스니스 개런티를 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어드레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하면서 어떤 컨스탄트 크기의 어떤 볼을 보통 가정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이즈 1짜리의 볼들이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다 로버스트한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데 뭐 랜덤한 스무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볼은 뭐 사이즈 2, 어떤 볼은 사이즈 1, 어떤 볼은 사이즈 0.5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프로버랑 개한테 줄 수 있다는 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샘플들 같은 경우는 되게 조그만 뭐 로버스트 개한테를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이제 그 메소드 자체의 장점으로 이제 이 랜더마이즈 스무딩이 또 모델 어그노스틱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사실 뉴럴 네트워크도 되지만 되게 다른 되게 다이버스한 형태의 어떤 아키텍처랑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랜더마이즈 스무딩 아이디어 자체도 되게 재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를 써서 이제 어떤 부분에 어떤 웍에서는 이 랜더마이즈 스무딩을 어떤 뉴럴 네트워크 하나의 스무딩을 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셋 전체에 대해서 뭔가 스무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뭔가 악의적인 인풋이 들어오는 그런 셋업에서 방어를 하는 뭐 그런 웍도 있고요. 또 이런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로버스트하게 만드는 것도 뭐 바로 가능함. 이 랜덤마이즈 스무딩으로 좀 바로 가능하다. 뭐 이런 웍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플렉시블하게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고 또 스케일러블하게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포커스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뉴럴 네트워크의 이런 로버스니스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이고 이제 그거를 어떤 학습 방법을 통해서 확보를 하느냐가 이제 메인 포커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제일 기본적인 학습 방법이 이런 가우시안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에 대해서 좀 로버스하게 학습을 하면은 이걸 스무딩 했을 때 얘들이 조금 더 노이즈에 대해서 잘 맞추게 되니까 더 이제 스무딩 했을 때 더 적합한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이 스무딩 했을 때 더 로버스트해질 수 있다는 웍들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스무스 에드브라고 하는 웍은 뭐냐면 이제 이 F 햇을 생각하고 얘에 대한 이제 또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을 수행을 하면 이제 실제로 이 스무디 클래시파이 설티파이 로버스니스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웍이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어드버스 트레이닝 자체가 또 좀 코스트를 좀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코스틀리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또 뭐 이런 메이서라는 웍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다른 학습 방법을 통해서 이 F 헷 그러니까 이 스무디 클래시파이 로버스트를 위한 뭐 학습 방법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쭉 해왔던 웍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결국 이런 학습 방법을 조금 더 임프루브하는 그런 종류의 웍도 제가 쭉 해왔던 연구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재밌는 것들이 이제 이런 기존의 어드버스 트레이닝의 리터레처에 조금 접근 방법을 또 랜덤하이 스무딩에 좀 이렇게 적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존에 어드버스 트레이닝 있고 그냥 가우시안 트레이닝 있으면은 제가 이제 2020년 유립스에 발표됐던 이런 컨시스턴시란 웍은 또 어떻게 보면 여기 어드버스 트레이닝에 있던 이런 트레이즈란 메소드랑 좀 대응이 되는 뭐 이런 웍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또 2021년 유립스에 발표했던 이 스무스 믹스라는 웍은 또 이런 컨피던스 칼리브레이션의 중요성, 뭐 어드버스 트레이닝에서 뭐 컨피던스 칼리브레이션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에 기반한 이런 메소드를 또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린 웍은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최근에 발표한 이제 웍인데요. 이제 Confidence Aware Training for Randomized Smoothing이라고 해서 여기서 뭐 CAT-R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샘플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기존 메소드들에 비해서 이제 차이점은 이제 샘플마다 이제 다른 로스를 어떻게 주냐가 이제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에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어드베스 트레이닝에도 그런 컨텍스트가 있었거든요. 이제 어드베스 트레이닝에서는 뭐 이런 마르트, 뭐 가이랏 이런 애들은 뭐 샘플마다 다른 로버스트니스, 다른 이제 로스, 어떤 어려운 샘플들은 로버스트니스를 조금 덜 줘도 되고, 어떤 샘플은 로버스트니스를 많이 줘도 되고, 뭐 그런 차이가 이제 뭐 학습의 뭐 좀 효율성에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저희 웍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랜덤하이즈 스무딩 기반에서 이제 Certified Robustness 측면에서 그거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메소드 이제 cat RS라고 메소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랜덤하이즈 스무딩의 컨피던스와 이제 로버스니스 사이의 이제 연관성을 주목을 한 건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게 결국은 이 랜덤하이즈 스무딩이 이제 주어진 X 주변에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고 여러 번 보팅을 했을 때 나오는 이제 이 카운팅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카운팅의 뭐 디스트리뷰션 여기 있는 어떤 히스토그램을 따른다고 하면은 결국 여기 있는 가장 큰 값이 로버스니스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75%가 나왔다면 이 75%를 X에 대한 뭐 프레딕션의 컨피던스라고 한다면 이 컨피던스가 다이렉트하게 이 로버스트니스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컨피던스에 따라서 실제 로버스트니스가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한 표인데요. 뭐 예를 들면 75%면은 한 0.5 정도의 Certified Radius를 줄 수가 있고, 뭐 1.0에 가까울수록 아주 훨씬 더 큰 영역의 어떤 Certified Radius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랜덤하이즈 스무딩 자체에 되게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보통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컨피던스를 구할 수 있지만 그게 실제로 로버시스랑 연관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랜덤하이즈 스무드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런 프레디션 컨피던스가 바로 이제 로버시스랑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여기서 이 메소드에서는 이 프레디션 컨피던스를 좀 타겟 컨피던스를 잡아가지고 이제 얘만 조절함으로써 이제 실제 이 X에 대한 타겟 로버스티니스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얼라인 돼 있다는 것이 이제 그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얻을 수 없는 되게 좋은 특성이고 저희는 그거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모티베이션은 이제 인베리언스랑 이제 센시티비티 간의 어떤 트레이드오프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스무디 클래시파이어에서는 가우시안 노이즈에 대한 로버스트니스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또 실제로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풋이 예를 들면 여기 엠리스트를 가져왔는데 여기 O라는 인풋이 있으면은 여기에 뭐 두 가지 노이즈를 넣었다고 했을 때 어떤 노이즈에서는 실제로 뭐 O라는 걸 쉽게 알 수도 있지만은 뭐 어떤 다른 형태의 노이즈에서는 이게 실제로 사람 눈에도 이게 5인지 8인지 이제 구별이 어려워지는 뭐 그런 노이즈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8에서 이게 노이즈가 왔다고 볼 수도 있고 5에서 노이즈가 왔다고 볼 수도 있는 뭐 이런 형태의 노이즈도 가끔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런 샘플을 우리가 5라고 무작정 레이블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8에 대한 로버스니스 오히려 깎아먹는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쉬운 샘플들에 대해서는 이런 인베리언스를 주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샘플들에 대해서는 얘들의 5와 8 사이 어떤 센시티비티를 위해서 오히려 인베리언스 안 주는 게 더 유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두 개 간의 텐션이 이제 스무디 클래시파이 학습에서는 조금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뉴럴 네트워크 뭐 그냥 클린한 이미지의 학습에서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덜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우시안 노이즈가 이제 크게 들어가는 이런 학습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런 뭐 센시티비티를 침범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모티베이션에 기반해서 이제 저희 어프로치는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을 할 때 이제 샘플마다 이제 다른 타겟 로버스니스를 두고 싶은 건데요. 이제 다른 타겟 로버스니스를 주고 싶은 건데 그 모티베이션은 이제
이 어떤 샘플들은 실제로도 어떤 퍼펙트한 로버스티스 도달하는 게 펀더멘털리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런 이그젬플을 봤을 때요. 그래서 어떤 특정 어려운 샘플들은 뭐 훨씬 더 낮은 타겟 로버스티스를 주고 이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타겟 컨피던스를 다르게 줌으로써 이제 그런 걸 좀 컨트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쉬운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강한 뭐 로버스트한 트레이닝을 줘 가지고 더 로버스티스 더 키우고 또 어떤 특정한 다른 뭐 조금 어려운 샘플들 같은 경우는 타겟 로버스티스를 낮추고 싶은 건데 여기 실제로 보면 이런 뭐 비주얼라이즈가 돼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보시면 이쪽에 있는 케이스 1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옵티마이즈를 해도 예를 들면 뭐 이런 빨간 영역이 이제 흰 쪽이 이제 정답이라고 한다면 이 회색 쪽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옵티마이즈를 해도 이런 빨간색 영역과 약간 헷갈리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뭐 이런 뭐 좀 쉬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옵티마이즈를 좀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대부분의 노이즈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잘 맞추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 가우시안 트레이닝을 좀 리디자인을 해가지고 샘플마다 이 둘 중에 이제 어떤 걸 쓸지를 좀 다르게 적용하는 식의 어떤 로스를 디자인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로스를 디자인인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로우 컨피던스 샘플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샘플들 그러니까 옵티마이즈 좀 적당히 했는데도 이게 뉴럴 네트워크가 스틸 잘 맞추지 못하고 있는 컨피던스가 낮은 샘플들에 대해서 어떤 노이즈 어떤 로스를 주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저희 가정은 이제 이 노이즈에 따라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 x 플러스 어떤 델타라고 하는 얘들이 이제 이 노이즈의 셀렉션에 따라 어떤 노이즈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얘가 애초에 이 x 플러스 델타라는 게 정확한 레이블 우리가 주어진 갖고 있는 이 타겟 레이블이라고 하기에 펀더멘털리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가 하이 레벨에서 어떤 로스를 주고 싶냐면은 X가 주어지면 여기 이제 쉬운 애들,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쉬운 애들만 골라서 미니마이즈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굳이 미니마이즈 하지 않아도 로스가 이제 미니마이즈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싶은데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탑 K 바텀 K 이제 가우시안 옵젝티브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주어진 X에 대해서 일단은 M개의 노이즈를 뽑고요. M개의 노이즈를 뽑고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럼 M개의 노이즈 이제 각각 이제 M개의 노이즈라고 보는 거죠. 이 M개의 노이즈에 대해서 이제 각각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K의 쉬운 샘플, 그러니까 로스 기준으로 낮은 애들만 옵티마이즈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K를 어떻게 뽑냐면은 이거 기준으로 어떤 우리가 얘가 컨피던스 얼마인지를 일단 대충 어프로시메이션 하고요. 예를 들면 주어진 샘플들, M개의 샘플들 가지고도 뭐 대충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프로시메이션 하고 나면은 이제 얘로 이 P를 가지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이 P라는 확률을 가진 이제 M개의 코인을 던졌다고 치는 거죠. 이제 코인을 던졌을 때 이제 실제 몇 개 나오는지 이거를 K개로 뽑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얘가 뭐 M이 예를 들면 뭐 8이라고 한다면 이 P가 만약에 0.5가 나왔다 하면은 얘가 K가 이제 민이 4가 된 어떤 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따르게 되는 그런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K개 샘플링 하게 되면 결국 로스 낮은 기준으로 이 K개의 이제 그 로스만 이제 골라서 미니마이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나머지 로스는 미니마이즈 굳이 하지 않아도 이 로스가 미니마이즈 될 수 있겠죠. on average.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파이가 이제 솔팅 돼 있는 밸류인데요.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 기준으로 솔팅을 해가지고 얘들의 K만 골라서 미니마이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이제 실제로 컨피던스가 낮을 때에 대한 어떤 로스 디자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제
충분히 하이 컨피던스에 도달할 수 있는 샘플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서 되게 쉬운 샘플들에서는 또 다른 로스를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 이제 그냥 기본 가정은 이제 주어진 샘플들을 막 가우시안 노이즈를 막 뽑아도 웬만하면 이 X에 대해서 이제 정답을 맞춘다라고 치는 거죠. 이제 이 경우 이제 다르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학습을 하는 그 버젯은 사실 유한한데 여기 안에서 뽑는 샘플로는 얘의 로버스니스를 충분히 맥시마이즈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학습을 하면서 이 X에 대해서 그 샘플 노이즈를 뭐 예를 들면 100개 정도 볼 수 있다고 치면은 사실 뭐 1000개 정도 뽑았을 때 뽑아서 걔들을 다 맞추게 만들었을 때 나온 로버스니스가 100개만 봤을 때 로버스니스보다 그 X에서 훨씬 더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학습 과정, 학습을 더 길게 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로버스니스인데 학습이 너무 짧아서 주어진 학습 기간 내에 이제 이 X에 대한 로버스니스 충분히 올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를 위해서 이제 저희는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M개의 노이즈를 똑같이 뽑는데 아까 쓴 M개의 노이즈를 같이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M개 노이즈에 대해서 약간 월스트 케이스의 노이즈를 찾아서 이 노이즈 주변에서도 더 로스를 더 로컬하게 맥시마이즈 할 수 없는지 이제 그거를 한번 그거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각각마다 이 각각의 이 델타마다 이 델타를 로컬하게 이제 어드버서리하게 옵티마이즈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프레딕션을 최대한 멀어지게끔 이 각각의 노이즈를 살짝 아주 작은 범위에서 옵티마이즈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실제로 학습 과정에 뽑은 노이즈가 이렇게 있더라고 해도 이제 여기서 이제 로컬하게 실제로 더 어려운 뭐 실제로 맞춰야 되는 이런 포인트를 좀 찾아줌으로써 얘를 옵티마이즈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로버스티스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M개 뽑은 노이즈를 각각을 옵티마이즈 하고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그 로스가 큰 노이즈를 이제 골라서 얘를 미니마이즈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쉬운 샘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쉬운 샘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좀 더 극단적인 로스를 굳이 찾아서 옵티마이즈 하는 어떤 월스트 케이스 가우시안 로스를 생각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학습은 이제 이 두 개의 로스를 이제 함께 쓰면서 어떤 쉬운 샘플들의 경우는 이제 뒤에 있는 이 하이 컨피던스 로스를 함께 적용하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로우 컨피던스만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좀 샘플마다 이 로스를 다르게 어플라이 하는 어프로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디자인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 objective는 이렇게 cat RS라고 해서 이제 여기 이쪽에 있는 로우 컨피던스 로스랑 이쪽에 있는 하이 컨피던스 로스가 있고 이 두 개를 섞어 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이 컨피던스를 이제 언제 쓰냐라는 그 폴리시를 이제 정하는데 이 폴리시를 이제 되게 심플한 폴리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로우 컨피던스 로스를 생각할 때 이런 K계라는 어떤 이제 여기 현재 그 샘플에 대한 컨피던스에 디펜던트하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 랜덤 베리어블이 이제 P가 낮으면은 0에 가깝고 P가 높으면은 M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P가 높으면은 하이 컨피던스를 적용하고 싶은 거다 보니까 이제 K가 이제 실제로 이 M이 나올 때만 얘를 골라서 옵티마이즈 하는 뭐 되게 심플한 폴리시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KDRS라는 건 이런 바텀 K 가우시안 오브젝티브와 월스 케이스 가우시안 오브젝티브 두 개를 섞는데 이런 K에 따라서 K가 이제 맥시멈에 도달하면은 이제 월스 케이스 가우시안 오브젝티브를 사용하는 식으로 어, 이 학습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포즈한 이제 트레이닝 스킴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가 되겠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 익스페리멘털 리절트가 어떻게 되는지 또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프로포스 한 저희가 이제 제안한 이런 캣 RS라는 메소드를 이제 기존에 있는 여러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뭐 랜덤하이즈 스무딩을 좀 더 로버스트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트레이닝 학습 방법 들어가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뭐 당연하겠지만 이런 뭐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이제 뭐 이런 저희가 제안한 이런 학습 방법이 이제 state of the art certified robustness 그러니까 L2 certified robustness를 이제 도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에서 또 이제 또 재밌게 보여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컨피던스를 좀 이렇게 고려하면서 학습한 이런 새로운 학습 방법이 이제 어드버스 로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 방법에 비해서 이런 뭐 콜옵션,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인풋에 안개가 꼈다든지 뭐 그런 셋업에서도 훨씬 더 이제 더 우수한 accuracy를 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약간 보너스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풀 페이퍼에 보시면 이런 좀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좀 이, 여기 제한된 이런 컴포넌트에 대해서 빡세게 해서 실제로 각각이 이제 인디비듀얼 이펙티브니스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랜덤하이즈 스무딩 베이스드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이벨리ュ이트 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한 매트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Certified Test Accuracy라고 해서 이 스무딩 클래시파이어를 실제로 이벨리ュ이트 해서 얘가 맞는 클래스가 나오는지. 그 맞는 클래스가 나오면은 얘가 그 걔 certified radius가 주어진 예를 들면 딱 설정된 0.5 예를 들면 radius 0.5보다 큰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테스트 샘플들 중에서 이제 주어진 테스트 셋의 비율 셋 중에서 이제 맞추면서 certified radius가 예를 들면 0.5보다 큰 애들의 비율을 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0.5 안에서 로버스트한 어떤 테스트 셋의 비율을 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레디우스끼리 예를 들면 어떤 특정 0.25, 0.5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에 대한 테스트 액큐시를 잰 게 이제 Certified Test Accurac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주로 쓰는 매트릭 중 하나고요. 또 다른 매트릭으로는 이제 Average Certified Radius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샘플들마다 그런 Certified Radius를 각각 구해가지고 이제 맞췄을 경우에는 이 Certified Radius 쓰고 아닐 땐 0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에 대한 어떤 average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로버셋을 이벨리에이트 할 때 많이 쓰는 이런 뭐 CFR10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저희가 제안한 이런 캣 RSR 메소드가 이제 ACR 측면에서도 그리고 또 Certified Accuracy 측면에서도 되게 많은 영역에서 이제 각각 기존 메소드에 비해서 이제 어, State of the Art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 두 가지 메소드는 저희가 예전에 했던 연구고요. 뭐 근데 기존에 있던 메소드들이 있었는데 이런 웍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훨씬 더 높은, 더 조금 더 전반적으로 더 높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로버스 트레인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하다 얘를 로버스트하게 만들수록 큰 범위에서 로버스트하게 만들수록 액큐러시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이런 높은 ACR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액큐러시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여기 큰 범위에서 액큐러시를 크게 높여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큰 범위에서 액큐러시를 잘 높이면서도 액큐러시 드랍을 최소화하면서 함으로써 이제 이런 높은 ACR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연구들 대비해서 저희 메소드가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거를 했을 때 더 쉽게 이런 클린 액큐시와 로버스니스 간의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더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여기 같으면 기존에 있던 뭐 컨시스턴스 웍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면 이렇게 약간 이런 플롯 위에서 노는데 약간 ACR이 이렇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또 뭐 근데 저희 옷관세 훨씬 더 높은 어떤 accuracy 대비 높은 ACR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는 certified accuracy R 2.0에서의 certified radius 2.0에서의 certified accuracy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우수한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보인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미지넷에서 결과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랜덤하이즈 스무딩의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미지넷 같은 이미지넷 같은 데이터셋에서도 어드버서리 로건시스를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스케일러빌리티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존재하는 웍들 중에서 이런 랜덤하이즈 스무딩 기법 같은 것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보다 큰 데이터셋 같은 데서 어드버서리 로건시스를 할 수 있는 웍들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랜덤하이즈 스무딩 같은 경우는 이런 이미지넷 같은 데에서도 이런 어드버스 로보시스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가우시안 학습 방법은 그냥 학습을 했을 때 방법인데,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고 학습했을 때 방법인데, 이런 경우 이제 액큐러시는 0.0에서의 그냥 클린 액큐러시는 높은데, 이제 갈수록 이제 로버스티는 점점 떨어지죠. 근데 저희 메소드는 이제 이런 메소드를 이제 뭐 저희 메소드 통해서 학습을 하면은 이제 클린 액큐러시는 이제 뭐 가우시안 정도의 클린 액큐러시 유지하면서도 나머지 애들 나머지 더 큰 레디우스의 로버스티니스도 충분히 높은, 나머지 애들보다 높은 그런 로버스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랜덤 마시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좀 뭐 다른 뭐 저희 여기서 보통 보여주는 건 어떤 L2 어드버서리가 돼서 L2 레디우스를 고려를 하는데요. L 인피니티 어드버서리에 대해서도 뭐 이 정도의 어떤 뭐 이런 클린 액큐러시 뭐 76%면 뭐 로버스트 액큐러시도 뭐 이 정도 61%였던 로버스트 L2 놈에 대한 어떤 로버스트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콜옵션 로버스트스에 대한 어떤 결과인데요. 이제 저희가 좀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기존 메소드들을 그냥 이런 가우시안 뭐 이런 뭐 줌이나 어떤 스노우 뭐 포그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내추럴한 노이즈가 들어가는 이런 C810의 베리언트가 있는데, 이걸 C810 콜옵션 데이터셋이라 부르는데, 그런 데서 한번 이벨리에이션 해봤을 때 저희 결과가 이제 기존에 비해서 훨씬 되게 우수한 어떤 액큐시를 도달할 수 있다는 거를 함께 보여줬었습니다. 이건 어떤 거를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냐면, 이런 어떤 컨피던스마다 이렇게 컨피던스 샘플마다 이런 컨피던스 고려해서 하는 게, 이전 사실 이제 어드베서리 로버스니스의 큰 챌린지 중에 하나는 이런 어드베서리 로버스니스를 확보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노이즈에 대한 더 큰 콜옵션에 대한 로버스니스로 이런 것들이 잘 확장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두 개가 전혀 다른 얘기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오픈 퀘스천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학습 방법을 통해서 이런 콜옵션 로버스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은, 이런 학습 방법을 할 때 이런 각각의 컨피던스를 잘 고려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드베스 로버스를 이런 콜옵션 로버스랑 있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익스페리멘탈 리절트에 대한 결과고요. 이제 좀 더 제너럴하게는 이제 좀 더 이제 브로드한 뷰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랜덤화의 스무딩은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이제 최근에 나온 이런 디노이즈 스무딩이라는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이제 퓨처워크는 이제 이런 디노이즈 스무딩과 이제 저희 메소드 이런 것들을 조금 함께 사용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건데, 결국 이제 디노이즈 스무딩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랜덤화이즈 스무딩 이렇게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렇게 넣고 얘를 이제 잘 클래시파이 하는 게 랜덤화이즈 스무딩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이프라인 자체를 어떤 예를 들면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에 하나의 어떤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어떤 노이지한 이미지를 이렇게 디노이즈를 하고 얘를 어떤 되게 큰 클래시파이어에 넣어가지고 어 되게 큰 클래시파이어에 넣어가지고 에버리지를 하는 식으로 스무딩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이런 큰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기존의 사람들이 학습해 놓은 이런 큰 모델을 사용하면서도 어떤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랜덤화이즈 스무딩으로 어드버스 로버스니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얘를 직접 학습한 이 클래시파이 직접 학습하는 웍들과 다이렉트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되게 좋은 강점은 이런 기존의 사람들이 보통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으면서 되게 큰 모델을 학습하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클린하게 학습해 놓은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어떤 디퓨전 모델 같은 어떤 디노이저만 좋은 게 있으면은 당장 어드버스를 로버스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이미 사람들한테 공개되어 있는 되게 퍼블릭한 API 같은 경우에도 디노이저를 앞에 달면은 랜덤화이즈 스무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이미의 클래시파이어를 되게 어드버서리얼 로버스트하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클래시파이어 사용하면 되게 높은 서티파이 로버스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제 퓨처 퀘스천으로 저희 궁금한 거는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디노이저를 사용해서 한 번에 이렇게 복구를 하는 과정이 제너레이티브 모델만을 사용해서 하는 거에는 또 한계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고양이를 넣고 노이즈를 넣고 디노이즈 했는데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 어떤 경우는 이게 실제로 개로 바뀌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이런 디퓨전 모델만 가지고 디노이즈 했을 때 실제 고양이 이미지가 개로 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제너레이티브한 디퓨전 모델과 함께 아니면은 이렇게 디노이즈를 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조금만 디노이즈하고 스틸 이제 고양이라는 정보가 복구될 수 있는 정도로만 디노이즈를 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얘를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어떤 클래시파이어로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상부적인 어떤 제너레이티브한 모델과 어떤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모델을 약간 서로 간에 서로를 약간 상부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하면은 더 뭐 스케일업을 하면서도 더 좋은 어떤 랜덤한 스무딩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퓨처 워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고요. 그래서 간단히 서머리 드리면 결국 우리가 저희가 트리플 AI에서 발표했던 웍은 이런 좀 랜덤한 스무딩을 조금 더 로버스트하게 만들 수 있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학습 방법인데요. 이제 두 가지 가우시안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의 베리언츠를 생각을 해서 샘플마다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좀 어려운 샘플은 덜 로버스트하게, 더 쉬운 샘플은 더 로버스트하게 이런 식으로 학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너럴하게는 이런 랜덤하이즈 스무딩이 최근에 제안된 뭐 되게 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되게 큰 뭐 모델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어떤 디퓨전 모델을 함께 쓰면은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나중에 어드버스 로버스니스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랜덤하이즈 스무딩 기법 자체가 되게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런 관점에서 이런 학습 방법을 고려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간단한 리뷰 드렸는데 혹시 이쪽에 여기 아래에 있는 뭐 QR 코드는 뭐 저희 뭐 실제 풀 페이퍼나 필요하신 경우 풀 페이퍼나 그리고 여기 뭐 코드 같은 경우도 뭐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랜덤한 스무딩뿐만 아니라 여기서 질문을 이제 랜덤한 스무딩이 뭐 이런 모델의 정확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을 한다 하는 의견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맞고요. 이게 약간 어떤 예를 들면 정확도라는 기준이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비교 드리는 것들은 뭐 이런 각각 랜덤한 스무딩 기반 어, 모델들의 어떤 액큐리시지만 이거를 예를 들면 실제로 랜덤하이즈 스무딩 없이 그냥 뭐 학습된 모델에 비해서는 그 정확도가 훨씬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제 그런 클린 학습된 모델 같은 경우는 어드버서리 로버스트를 갖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한계점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스무디드 모델은 이런 어드버서리 로버스트를 가진다는 뭐 그런 장점인데 그 반면에서 이제 액큐리시가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디노이즈 스무딩 구조 뭐 이런 구조에서는 그런 액큐리시가 떨어지는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조금 더 큰 모델을 쓰고 조금 더 좋은 디퓨전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액큐러시 저하가 이제 해결될 수 있다는 것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액큐러시 저하 문제는 있고 이제 이거를 보완하려면은 큰 방향에서는 이런 조금 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조금 더 활용하는 그러니까 랜덤하이즈 모델을 조금 더 스케일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에서 액큐시 문제는 점점 해결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뭐 에피션트하다든지 뭐 조금 더 뭐 로버스트하다든지 뭐 그런 스무딩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은 뭐 액큐시는 점점 뭐 실제랑 복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랜덤한 스무딩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서티피케이션을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저장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추가적인 저장소라기보다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인퍼런스가 더 필요한 측면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는 한 번 이제 인풋을 넣어줘서 이제 아웃풋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면은 랜덤하이스 무딩 같은 경우 이제 노이즈를 여러 번 넣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좀 에버리지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장소라기보다는 추가적인 그런 인퍼런스 코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근데 그런 인퍼런스 코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제 실제로 이제 프레딕션 하거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해야 될 거 뭐 한 예를 들면 한 100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런 100번 정도 이렇게 해서 에버리지 하는 그런 코스트가 뭐 실제로 뭐 사용에 따라서는 버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뭐 한 번에 뭐 처리하는 뭐 테크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뭐 극복이 가능한 뭐 레이턴시 수준에서는 뭐 극복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인퍼런스 코스트 같은 경우는 그 어드베서리얼 로버스티스를 얻기 위한 어떻게 보면 코스트라고 봐야겠죠. 그런 어드베서리얼 로버스티스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방어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인퍼런스 코스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컨피던스를 고려하는 그런 컨피던스 어웨어한 방법이 뭐 어드버스 로버스티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파인 튜닝에도 뭐 고려되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도 뭐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컨피던스를 고려한 테크닉 같은 경우는 많이 뭐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제너럴한 뭐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의 일부만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다른 뭐 언슈퍼바이즈 다른 이제 레이블이 없는 샘플들에 대해서는 그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실제로 레이블로 쓰는데 이 경우에 조금 컨피던스 기준으로 해서 좀 안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테크닉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뭐 다른 어프로치 다른 뭐 곳에서도 네, 네. 다른 곳에서도 뭐 그런 컨피던스를 뭐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하는 뭐 어떤 파인튜닝 기법에서도 컨피던스를 사용한 그런 테크닉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여기저기서도 이런 컨피던스라는 게 되게 유용한 정보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좋은 세미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뭐 오늘 저는 이제 트리플 AI에 발표했던 뭐 세미나를 이제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그래도 이거 외에도 이제 앞에 뭐 다른 뭐 이거 이전에도 이제 다른 웍들을 많이 이 관련해서 이제 많은 웍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앞서 했던 이런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이라든지 뭐 스무스 믹스 이런 웍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너럴하게는 이런 랜덤하이 스무딩이라는 제너럴 어프로치가 이제 뭐 지금은 뭐 이제 제 생각에 뭐 어드베서리 로버스티스라는 게 뭐 사람들이 약간 덜 주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점점 더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스케일링 업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어드베서리 로버스티스가 중요해진 때가 오면 이런 좀 어드베서리 랜덤하이즈 스무딩이라는 기법이 제너럴하게 유용해질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거나 아무 뭐 그런 경우는 언제든지 그 공유드렸던 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